자, 오늘 8월 19일 수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지수가 급하게 떨어진 다음에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었으며 앞으로도 며칠 동안은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2.3%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이건 하락장에서 익숙한 그림입니다. 하락하는 도중에 외국인이 하루 이틀 사주면서 잠깐 받쳐주는 척 하다가 또 매도가 크게 나오면서 지수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앞으로 매매할 때는 이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장 초반부터 유연하게 대응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증시 상태를 봤을 때 이런 그림은 일반 종목에서도 지겹도록 많이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경우의 수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증시가 좀비처럼 여태껏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올라온 만큼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지금 상황도 첫 번째 경우의 수가 이 음봉이 크게 나왔어도 하루도 쉬지 않고 좋은 캔들로 서서히 올려준다면은 그때부터는 반대로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하는 척 했다가 다른 경우의 수는 이 반등하는 척 했다가 다시 수직으로 하락시키냐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이 갈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서 오늘 상승했던 폭을 다시 잡아먹게 된다면 그 뒤로는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확한 방향은 제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알 수가 없으며 가능성과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주면서 수익을 노릴 뿐입니다. 지금 증시가 힘없이 폭락하면은 고점에 물린 개인 투자자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요즘에 힘든데 공매도 금지도 연장이 되면서 모두를 위해서 물 들어온 김에 고점 다시 돌파해서 큰 시세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시장 분위기보다는 종목에서 괴물 같은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매매를 했는데 좋은 종목에 비해서 수익금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 시장을 겪음으로써 강한 종목이 움직이는 힘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거래대금도 꾸준히 몰리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락이 나왔다 해서 지금 거래대금이 크게 줄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치료제나 몇몇 테마주 쪽에 돈이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변동성이 꽤나 있는 코스닥에서는 거래대금이 줄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오늘 거래대금이 좀 줄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나왔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눈에 띄게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 쪽에서 1200억이 들어왔습니다. 별로 반가워할 필요가 없이 얘들이 들어오면은 다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뒤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오늘 개인 투자자가 또 사면서 얘들이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더라면 시장이 정말 강하구나라고 느꼈을 텐데 오늘 외국인이 들어온 것은 제 기준으로 그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나가야 될 물량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코스피 수급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시젠이라는 종목을 많이 보실 텐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최근에 외국인의 28만 주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틀 동안 그 이상이 나갔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이 어떤 종목이든 갑자기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 경계부터 하셔야 됩니다. 몇몇 코스피 대형주 말고는 코스닥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외국인의 힘을 받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서 그 뒤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시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오늘 수급 상위부터 먼저 빠르게 체크할 텐데 SM이라는 종목이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조금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런 외국인 수급이 이제는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다시 나가야 될 물량이라는 것을 알고 얘들 알고리즘 자체가 기관 투자자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쌍끌이 매수가 요즘에는 그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기관만 들어오고서 외국인이 나간 게 훨씬 더 좋지, 이렇게 같이 들어왔다라면은 어차피 나가야 될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매수 주체는 JP모건,
메릴린 CCS증권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개씩 수급을 체크해 본다면 코리아 센터라는 종목이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외국인이 차라리 안 들어오는 게 나으며 지금 다른 상위 종목들도 보면은 E&D가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이 기관의 수급이 정말 꾸준하게 들어오는데 이것도 시장이 좀 안정이 되거나 주가가 5일선 위에서만 계속해서 거래가 된다면 순간적으로 뭐 하루 만에 20%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F텍도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외국인 15만 주 들어왔다가 그 뒤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트 자체는 정말 예쁘고 수급도 정말 좋은 상태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장대양봉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지금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하니까 오늘 시장이 좋았음에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수급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는 이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 패턴이 뻔하기 때문에 이에 맞게 대응을 해줘야 되며 이 패턴이 다시 바뀐다면은 그 패턴에 맞게 대응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SNS택도 오늘 기관에 쌍거리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13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님에도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며 이 들어왔다는 것은 나가야 될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아직 클릭 안 해봤는데 클릭을 하면은 아마 높은 확률로 JP 모간이 찍힐 것 같습니다. 클릭을 했을 때 JP 모간이 찍혔습니다. 다른 종목도 뭐 수급적인 면에서 그렇게 크게 매력 있는 종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잠깐 반등하면서 골고루 들어온 곳이기 때문에 오늘 수급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순매도가 나온 종목이 미투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속적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젠도 오늘 수급이 안 좋았으며 그동안 정말 잘 나갔던 종목들 몇 개가 고점에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냥 쉬지도 않고 뭐 차트 이런 거 뭐 받쳐주는 그런 지지선도 없고 그냥 수직으로 끝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급에서는 크게 의미가 있는 종목이 없었으며 뭐 대형주들 오늘 수급은 그냥 급락 이후에 잠깐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이 반등이 유지를 해준다면은 그때부터 수급을 좀 집중적으로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에서 주로 봤던 종목들이 일단 단기 과열이 걸린 두 개 종목은 고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랑 수산 INT 이거 두 개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이걸 30분마다 꾸준하게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 30분마다 호가창을 집중하지 못해서 이 종목들의 매매를 놓쳐버렸습니다. 둘 다 17% 정도 올랐는데 이거는 체결 직전에 좀 꾸준히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험매수가 깔렸는지 진짜 오르는 것인지 하락이 끝인지 이런 것들을 봐주고 결정한다면 이 단일가 거래가 되는 종목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거 두 개에서 집중 못해서 두 종목 다 놓쳐가지고 많이 아쉬웠습니다. 게다가 이런 기회까지 주었지만 이 상황에서 오늘은 시세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싶어서 넘겼는데 그 뒤에 이 첫 상승을 놓치게 되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E&D도 꾸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넥슨GT도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서 다시 5일선까지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시장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몬이란 종목도 뭐 그전 캔들 자체가 정말 힘들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레몬이란 종목의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전 고점 근처를 유지해 주거나 어제 상승을 좀 유지해 주는 거. 어제 상승이 18,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만약에 어제 고점까지 올라가서 전 고점 근처를 계속해서 지켜주게 된다면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소외가 되었다면 이런 거래량이 나오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17,000원짜리가 100만 주가 넘는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젠이라는 종목도 제가 오전에 잠깐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못했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라서 도저히 접근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무너진 상태에서 변동성이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단순히 분봉만 보고서 그 구간만 이용해서 단타를 충분히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봤던 종목이 카페24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장 초반부터 꾸준히 지켜봤는데 나중에 오후장이 되어서 이 고점을 뚫어줄 기대감에 여러 번 좀 시도를 해보려 했지만 매수조차 하지 않고서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세가 나와서 고점 다시 뚫어주면서 그리고 최근의 고점인 74,000원까지 이런 그림을 바랬는데 오늘은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봤던 게 제가 장 초반에 매매한 게 소프트캠프란 종목입니다. 이것도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상태에서 시초가가 8% 정도, 10%를 넘지 않고서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눌림목까지 적당히 나왔기 때문에 장 초반에 공략하기가 수월했습니다. 물론 비중을 크게 하지 않고서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었기 때문에 빠른 단타로만 대응했습니다. 오늘 음봉으로 마감했고 윗꼬리가 좀 길긴 하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역사적 신고가 상태, 그리고 거래량이 꾸준하게 몰리는 상태, 재료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황금선을 계속 유지를 해준다면 순간적으로 상승이 나오거나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어서 오늘 시장에서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아쉬운 종목이 있는데 스페코라는 종목 오늘 좀 매매를 했습니다. 이 종목을 뭐 차트만 보더라도 그냥 고점 뚫어줄 때마다 그냥 반응이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반응 시원하게 나올 때마다 매매를 진행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1시 넘어가지고 그 뒤로는 황금선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더라도 이게 8,600원에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적당한 윗꼬리에 양봉이 살아있으면 다시 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 같아서 뭐 종가 매수나 시간의 거래에서 진입을 하려 했지만 그새를 못 참고 장 마감 전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동시호가의 상한가에 접근을 했는데 이거를 좀 참았더라면은 한 9,000원 이하에서 진입을 해볼까 생각을 했지만 그 사이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호가 단위가 변화는 10,000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종목이 10,000원을 쉽게 뚫어줘서 12,900원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12,900원을 뚫어주게 된다면 스페코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10,000원 위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온 게 많이 아쉬운 하루였으며 이렇게 순간적인 급등은 세력이 아닌 이상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0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순간적으로 붙는다면은 따라 들어오는 매수세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좋았던 종목인 셀리버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며칠 전부터 장 끝나고서 리뷰를 해드렸는데 아마 제가 이때부터 리뷰를 해드렸을 것입니다. 8월 13일부터 제가 이 셀리버리를 리뷰해드렸는데 이때부터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동안 힘들었던 저항대들, 정말 지독했던 구간들, 이 구간들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그 뒤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힘들었던 구간을 봤을 때 정말 지독한 종목이 따로 없었는데 17%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1%, 이때도 8%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10%, 그동안 캔들을 보면은 정말 지독한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종목이 종가가 이 고점 저항대 위에서 형성이 되었다. 형성이 되고 나서 지켜줬다.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셀리버리 이 구간을 제가 발견 못하고서 그 다음날에 이렇게 시세가 나올 때 발견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까지 발견을 했다면 아마 스윙 투자나 오버나잇으로 망설임 없이 넣었을 것 같습니다. 지나온 차트를 보고서 설명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종목들을 꾸준하게 지켜봐야지
이런 좋은 흐름의 종목들, 올라와서 중요한 자리 위에서 마감한 종목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좀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찾는데 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 되어서 끝까지 오르고 있는데 오늘도 단타로만 매매를 했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며 역사적 신고가 상태, 지금은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유자의 영역도 오늘 양봉이 뜨기 전 그냥 어제까지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지, 오늘 무턱대고선 그냥 고점에 들어갔다가 보유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보유자의 영역을 놓쳤다면 그 다음에 뜨는 종목을 노려보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셀리버리란 종목 오늘 그냥 반응이 나올 때마다 시원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눌리고 나서 또 중요한 자리 뚫어줄 때 반응 나오고, 또 중요한 자리 뚫어주니까 시세 나오고, 물론 크게는 먹지 않았지만 이걸 뚫어줄 때마다 거래 비용이 5개 호가에 임해도 5개 호가가 아무렇지 않게 올랐습니다. 딱 보시더라도 계단식 상승,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올 때마다 지독한 함정 없이 이렇게 쉽게 올라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셀리버리도 제가 아마 9만원대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보던 종목인데 결국에 지독한 구간을 넘어서니까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 뚫기 힘든 자리 위에서 마감을 하는 날이 온다면 그 뒤부터 그 자리를 지켜줬을 때 크게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봤던 게 제넥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꾸준하게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 제넥신 가격도 그렇고 지금 움직임도 그렇고 셀리버리랑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셀리버리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상승을 바라기에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루 만에 25%가 오를 만큼 강력한 종목 중에 한 개입니다. 올랐다 하면은 27%, 뭐 25%, 이런 식으로 엄청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캔들들 보더라도 좀 지독한 캔들을 일부러 띄우면서 셀리버리랑 약간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황금선을 회복한 상태, 그리고 오늘 갭상승이 나와서 시초가만 지켜줘라 하고서 제가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진입하자마자 윗꼬리가 달리면서 시세가 나오지 않아서 아쉽게 되었지만 이 종목은 제가 지속적으로 시초가를 회복해 주는지 꾸준히 관찰을 하기 위해서 오늘 시장에서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다가 이렇게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반응이 나올 때마다 지금 매매를 하고 있으며, 뭐 물론 안 될 때는 수수료 세금을 날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생각해서 오늘 시장까지 꾸준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전 고점, 역사적 신고가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 고점을 보시면은 124,100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전 고점 밑에서 거래가 되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좀 관심이 줄었었는데 오늘 124,100원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저번 패턴처럼, 이때 패턴처럼 안 좋은 종목이었으면은 이게 황금선 깨고서 그냥 끝까지 무너지거나 뭐 황금선 겨우 물면서 마감을 했을 텐데 마지막에 오후장 보면은 황금선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시초가 근처에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셀리버리처럼 어떻게 지독하게 움직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여기서 고점을 뚫어주어서 엄청난 시세가 나올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그전 패턴과 비슷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관찰할 생각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게, 중요한 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매매를 하고, 이탈하게 된다면 매매를 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손실 없이 기회가 올 때만 수익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마감하기 전에 시간의 거래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80만 주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함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이 상당히 많은데 첫째 거래에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으며 일단 함정들을 거르고 나서 첫째 거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 시초가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초가를 지켜주냐에 따라서 장 마감까지 끝까지 상승이 나오거나
시초가 위에서 마감한 종목이 그 다음 날에도 좀 크게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상 체결량 상위 보시면 이제 첫 체결이 되었는데 이런 종목들 시간의 거래에서 막 50만 주, 수십만 주 쌓아놓은 것들은 험매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에 낚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서 막 상한가를 가서 그 다음 날에도 크게 오르는 종목들이 있겠지만 이런 매수량이 쌓였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입니다. 참 엔지니어링 이것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종목을 바꿔서 나오는 패턴인데 평소 거래량 보시면 하루에 10만 주도 안 나오던 종목이며 어제도 34만 주가 나왔습니다. 60만 주 나왔는데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20만 주가 쌓였다. 이거는 험매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한가까지 험매수를 넣었다가 지금 빼버리는데 이 종목 오늘 60만 주 나온 거 평소보다 좀 많이 나온 거래량 보시면 아마 장 마감할 때 많은 거래량이 나왔을 것입니다. 아직 클릭을 안 해봤지만 아마 많은 거래량이 나온 다음에 이게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누구한테 문자로 추천을 한다든지 미리 장 마감에 이렇게 매수를 해놓고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이런 종목은 시간의 거래 험매수 쌓이는 종목은 장 마감할 때쯤에 거래량이 크게 나오는 편입니다. 초보자분들이 당장 이 매수 대기 물량이 많다고 속을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은 그냥 고정적으로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 상한가에 걸려 있어도 지금 다시 보합까지 내려오면서 마이너스의 예상 체결량이 잡히고 있습니다. 곧 체결될 것 같은데 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갑자기 변동이 일어나면은 VI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체결이 되었는데 상한가에 있던 게 마이너스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험매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87만 주 이거 체결 안 될 거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쌓아놨습니다. 아마 이 대부분의 물량들은 딱 4시 되기 전에 몇 초 전에 주문을 넣어서 이런 물량을 전시하고서 개인 투자자한테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를 유도하는 행위들입니다. 자, 첫 체결이 되었는데 첫 체결 상위를 보시면 HLB랑 SK케미칼 이미 자기 영역을 벗어난 종목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고서 험매수가 쌓이지 않은 종목을 위주로 노려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 코스피에서 SK케미칼 뭐 여전히 강한 상태인데 이것도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젠이 하락이 나왔으며 웰크론, 메디톡스, 수젠텍 그리고 괴물 같은 종목인 엑세스바이오도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가 관심을 두고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들어가면 상한가 한 방은 먹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말도 안 되는 고점에 물리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거는 그냥 한 방 크게 도박을 할 게 아니라면 쳐다도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을 따라잡지 못해서 따라잡지 않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성공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종목만 노리다 보면은 결국에 한 번 실패했을 때 그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초대박을 노려서 그냥 주식시장을 뜨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전업투자자로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종목은 애초에 쳐다도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 최근에 몇 배씩 급등한 이런 종목들이 아닌 이상은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그냥 장 초반 시초가를 기준으로 집중해서 지켜본다면 어떤 종목이든 먹을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초가나 장 초반 관련된 영상도 앞으로 많이 준비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수가 현재 중요한 상태인데 여기서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고 하루에 0.1%라도 좋은 캔들로 꾸준하게 올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반등을 다시 깨버리게 된다면 그 뒤부터는 18일 화요일 저점도 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하락 없이 좀 좋게 쉽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